얼마 전 미국에서 한 부자가 자신의 어린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젊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젊은 생쥐의 피를 늙은 생쥐에게 이식했더니 다시 젊어졌다는 거죠. 털에 윤기가 살아나고 근력도 세졌다고 합니다. 그런 불로장생의 후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똥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똥을 이식해서 다시 젊어지고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신비로운 똥의 세계를 과학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얼마 전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똥입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사람의 똥을 신경병증에 걸린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해서 통증을 35%나 줄였다고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란 것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화끈거리고 저리는 일반적인 통증에서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고통까지 줍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한 질병이지만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통증만 완화시키는 치료만 합니다. 연구진은 먼저 신경병증에 걸린 당뇨병 환자의 대변을 채취해서 당뇨병에 걸린 생쥐에게 이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쥐도 역시 신경병증에 걸렸습니다. 바로 대변 속에 있는 장내세균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구진은 일반인과 당뇨병 환자들의 대변을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는 그냥 일반 당뇨 환자에 비해서 장내세균 13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원래 이 세균이 당뇨 환자에게는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신경병증이 있으면 무려 12%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장내세균이 신경병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진은 신경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대변을 이식해서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어떤 그룹에게는 가짜약을 이식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장내세균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티르산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을 생산한 장내세균은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35%나 줄었습니다. 반대로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들은 통증 감소가 5%에 그쳤습니다. 35%와 5%는 엄청난 차이죠. 대변 미생물 이식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로 하고 있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라는 독성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치명적인 설사병을 유발합니다. 디피실균이 유발하는 설사병은 매년 미국에서만 50만 명에 걸립니다. 항생제를 치료하는데 20%는 약이 듣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설사병이죠. 병원에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 시료를 기증받습니다. 이 대변을 식염수와 섞습니다. 그 액체를 입 또는 항문으로 이식합니다. 아주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이죠. 대변 이식술은 86%의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제약사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대변 미생물 이식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변 미생물을 모아서 동결 건조합니다. 그러면은 알약으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4월 미국의 한 회사가 먹는 방식의 장내세균 알약을 개발해서 미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장내세균은 원래 살고 있는 소화기관을 넘어서 뇌까지도 치료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치매, 자폐 같은 정신질환도 장내세균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노화도 장내세균의 치료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초 연세대 연구진은 국제저널 마이크로바이옴에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이든 쥐에게 젊은 쥐의 대장세균을 이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쥐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근력이 세졌다는 거죠. 그리고 털에 윤기가 살아났습니다. 젊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젊은 피에 이어 젊은 똥이 회춘의 명약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똥은 더러운 존재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새로운 신약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3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 박테리아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39조 개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닌 세균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든 노화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인 세균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먹방러는 날씬이 장내세균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날씬이 장내세균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또 다른 주인인 장내세균이 인간을 질병과 노화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